작가의 투자 철학이기도 한 두량종란 복팔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분의 그 투자 철학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는 사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머리는 차갑게, 네. 그다음에 발은 따뜻하게, 네. 배는 적당히 채우고 조금 네. 부족한 듯이, 네네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80%.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는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네. 그래서 여성들은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네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순환을 네.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밥도 100%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배를. 그런 것처럼 그게 건강한 순환, 네네. 순환, 유통,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우리 삶의 아주 기본적 진리인 것 같아요. 몸을 네. 통한. 자연도 아마 이럴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머리가 차다라는 것이 그 주식에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주식을 구입하고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따뜻한 가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감정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냉철한 이성으로 조사하고 체크해 보면서 아 이거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뭐 내릴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냉철한 머리로 체크를 해서 구입을 하고 또 욕심을 내지 않고 지키고, 요즘에 이렇게 이 책뿐만 아니라 어떻게 희한하게도 그런 영상이나 그런 자료들 많이 보게 되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이렇게 보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 같은데 저희가 그러진 않고요. 그 하는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욕심을 내지 않는, 아, 여기서 멈춰야 돼, 아 지금은 이렇게 막 욕심 부릴 때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좀 봤어요. 주변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용돈은 주식으로 해준다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 네네네. 네, 아마 뭐 기억이 나실 네, 거예요. 그럼요. 저희 아들과 아주 동갑내기 아들인데 그 아이의 통장에는 아마 지금 주식이 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 얘기를 그때 들었을 때 전혀 저한테는 아무 감흥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생각이었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이의 것을 줄 때도 또는 저희가 주식을 할 때도 네. 욕심이라는 부분들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돈, 같은 종이 돈이지만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의 돈이지만 좋은 돈이다 나쁜 돈이다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마 그 욕심과 네. 어떤 너무 과도한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좋은 돈과 나쁜 돈을 그 순간에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들이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네. 절제력을 가르쳐 주는 것, 돈에 대한 절제력. 사실 이거는 돈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쾌락이나 어떤 아이들의 여러 가지 아이들이 여러 가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모든 것들에 다 있어서 적용이 되겠죠. 절제도 하고 네. 끝내고 맺고 뭐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을 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반이 되었을 때 아마 이 말하는 두량종란 복팔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서 진짜 굉장히 이 책에서는 짧은 부분 나와 있지만 한 네. 페이지도 안 되는 네네. 짧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법 세 가지,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 번째 것인 이제 주식 얘기를 좀 계속 많이 하게 됐는데, 나눴네, 네. 이 책에서는 주식 얘기만 하지 않고요. 그럼요. 일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자로서의 자세, 부자가 되기 이전에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한 4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김승우 그 회장이라 해야 되나, 작가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칙 7가지 뭐 이런 걸 얘기도 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 7가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돈 버는 선한 돈을 버는데 힘을 쓴다. 그러니까 악한 돈, 그러니까 이 악한 돈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뭐 사기를 쳐서 그쵸. 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하면 분명히 그 돈은 이제 나쁜 돈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마약을 팔아서 벌었다. 뭐 이러면 또 그것도 나쁜 돈이라고. 그쵸. 예를 들면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아주 쉽게 벌었다. 무려 수익률이 막 150%, 200%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률 그 자체가 나온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법의 그런 수익률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아주 높은 수익률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뭐 2%, 3%, 8% 이런 건 눈에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쵸. 당연한 얘기예요. 사람으로서 욕심이 생기면 그 밑에 건 보이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좋지 않은 속성의 돈들이고, 그것들은 결국 좋지 않은 속성만큼 빨리 나가게 되고 좋지 않은 속성만큼 나에게 피해를 준다. 그쵸.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 중에서 또 얘기하고 싶었던, 제가 이제 좀 앞부분에 있는 책의 앞부분에 있는 건데, 이제 복리라는 부분과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돈에 대한 어떤 기본 네. 개념을, 원리를 쉽게 네네.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리라고 한다면 어떤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이자가 나오고, 그 이자까지 합쳐진 금액이 다시 자산 원금이 되면서 그게 또 이자를 내고, 그 이자가 합쳐진 또 금액이 또 자산이 원금이 되면서 또 이자를 내는, 계속해서 복리, 단리가 아니라 복리로 자산이 불어나는 시스템에 대한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는 챕터에서는 부자가 되는 길에는 이제 더하기가 아니라 배수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배 4, 그 다음에 8, 16, 32, 64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처음에는 부의 추월 차선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일하게 되게 힘든 일이고 힘이 드는 건 비슷한 거고, 그리고 어렵지만 이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제 부자의 길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드머니에 대한 그 초기에 그 돈에 뭉친 돈들, 네. 그 돈이 거기서 그 작은 돈이 있어야, 네. 그쵸, 그 중력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렇죠. 작은 또 다른 돈이 여기 붙고 네네네. 또 붙고 또 붙고 하면서 그 붙은 돈들이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그 굉장히 다른, 사실 돈이 옆에 있다고 돈이 바로 붙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영향력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렇죠. 네. 중력. 네, 중력처럼 어떤 그 좋은 돈 또 좋은 돈을 끌어당긴다라는. 네. 무거운 그쵸? 힘은 더 무거운 힘을 가졌다. 그쵸. 강한 힘을 가졌다. 똑같은 자연의 섭리죠. 더 질량이 높은 행성이 더 큰 중력, 인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끌어당기는 힘을 가졌듯이 자연의 섭리인 것 같고, 돈도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얘기하는 게 돈은 속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인격을 인격이죠.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라고 네. 생각하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복리, 또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돈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부분 알고 있는데 어떤 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글로 정리를 해주니까 그렇지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 너무 또 새롭게 한 시작이 부분도 있고. 미미하게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미해서 네. 0.01%인데 뭐 네. 내 가지고 있는 금액의 0.01%인데에서 우습게 봤던 것에 대한 네네. 어떤 그것이 뭉쳐지거나 네. 복리로 어떻게 굴러갔었을 때 네. 얼마나 큰 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네네. 그 깨달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줬던 것 같아요. 책 자체가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특히나 이렇게 젊을수록 이 책을 읽어서 아주 더 그 숫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쵸? 네, 뭐 이걸 해서 돈 벌고 저걸 해서 돈 벌고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네. 그 자세, 돈에 대한 어떤 개념과 자세, 네.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장기 플랜을 가질 것인지에 네. 대한 개념들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돈의 속성이라는, 돈은 어떤 성향을 가졌나, 어떤 속성을 가졌나를 풀어줌으로써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아까 그쵸. 얘기하셨듯이 어떤 앞으로의 플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돈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저희 부부가 얘기를 나누면서 요즘에 돈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우리가 그동안 무심했던 그런 돈에 대한 부분, 가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심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보게 되고 그런 관련에 있어서 어떤 읽고 있는 책 중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게 됐어요.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돈에 네.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만약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일을 하는 부부들 보면은 네.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또 혹은 남편만 일을 하는 경우 아내는 아껴 쓰는 거에만 집중하지 네. 남편이 다 돈 관리를 한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니 뭐 그거의 역할적인 분담은 괜찮지만 네. 이 전반적인 가정의 경제 또 우리가 앞으로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네. 부부가 같이 맞아요. 함께 그러니까 고민해보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저희 집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네. 식으로 진짜 여러분들 부부가 앉아서 이렇게 하루 정도 아기들 네. 없을 때 네.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자산 증식을 해볼까 하는 그런 여러 얘기들을 꼭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분명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대화의 첫 걸음을 돈의 속성이라는 책으로 저희도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눌 것들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 나눴고요. 돈에 대한 얘기들, 뭐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이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저희 부부는 돈을 좀 무시했다. 돈을 좀 빼놨다.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좀 하대 취급한 거죠. 맞아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다. 우리가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돈론만 밝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싫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 무시하게 되고 돈을 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그쵸,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그치? 네. 돈이 많으면서 네. 그랬으면은 뭐 네네, 그랬을 텐데 그렇죠.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랬네요. 돈 얘기를 이제 하고 돈이 이 사회에 얼마나 어느 정도 중요하고 어떻게 그것을 누가 어떤 뭐 자산은 나의 노예라 이런 말도 하시고 하던데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핸들링하면서 그것으로 더 좋은 영향력과 어떤 덕과 이런 걸 끼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더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저희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오늘 시원한 아이스 핸드드립 한 잔 내리고 가져와서 이렇게 너무 공원에서 네. 진짜 좋다. 리아님은 이렇게 손이 살짝 나왔는데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얘기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네, 정리할까요? 네. 네, 좋은 오후 되시고 저희는 또 이제 아이들 데리러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